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통국어 0701 기억 속의 들꽃이라는 소설을 선생님과 함께 해설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자, 일단 이 기억 속 들꽃이라는 작품은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쟁 관련 소설이에요. 전쟁 소설, 전후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6.25 전쟁이라는 처참한 상황에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보여주면서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 아이의 눈으로 보면 더 비극성이 극대화되냐면 아이가 순수하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른들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좀 적나라한 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근처에 불이 났다고 치더라도 어른들은 집으로 가면서 그 사건을 보면 옆에 화재 발생했던데 큰일 났다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은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빨간 차가 많이 왔고 사람들이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조금 더 비극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극성 극대화의 효과가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보는 것에서 발생하고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한 등장인물이 명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전쟁 상황에서 피난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난민이 나의 마을에, 나의 동네에 오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기억 속의 들꽃, 6강 기억 속의 들꽃 제목 옆에 제목의 의미를 좀 정리해봤어요. 기억은 나가 회상하는 어린 시절, 들꽃은 작고 연약하지만 생명력을 가진 명선이를 뜻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 속에 들꽃이 항상 있다라는 건요, 나가 전쟁 속에서 들꽃처럼 살다가 명선이를 잊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 핵심 정리 부분에 갈래나 배경, 성격 한번 봐주시고요.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왜냐하면 주인공은 명선이니까요. 주제는 전쟁의 참혹함과 그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성을 왜 상실하지? 전쟁 상황에서 모두 어렵고요, 모두 예민해져 있어. 이런 상태다 보니까 물질에 너무 집착하거나 또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소설에서 꼬집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봐볼게요.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6.25 전쟁이 한창 때 만경강 다리 때문에 피난민들이 많이 몰리는 나의 마을에 명선이라는 아이가 불쑥 내 앞에 나타났다. 엄마는 명선이가 나한테 야, 너네 집 밥 있냐? 나 배고픈데 좀 데려다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데려가는데 엄마는 피난민을 데려왔다고 나를 혼내고 명선이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명선이가 엄마에게 금반지 하나를 건네요. 그러니까 엄마는 갑자기 깨물어서 보고 좋아하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명선이를 거두어 주게 됩니다. 어른들은 명선이가 금반지를 숨겨놓은 것을 찾고 싶어서 명선이를 어르고 달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선이는 도망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명선이는 원래는 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속에서 여자아이가 살아남기란 힘든 법이니까 남자로서 변장을 하고 있었는데 옷이 발가벗겨지는 일이 생기면서 여자아이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선이는 다리가 잘라져 이제 철근이 삐져나온 위험한 곳에서 피어난 쥐바라 숨꽃을 보더니 고개를 하듯 그 꽃을 꺾지만 그 꽃은 바람에 날려 흙탕물에 빠져버립니다. 이 꽃이요, 위에서 알다시피 기억 속 들꽃의 들꽃이 명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명선이와 동일시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 꽃이 물에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암시가 되겠죠. 스포를 해서 미안하지만 명선이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미리 암시는 미리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사건을 예상케 하는 걸 암시라고 하거든요.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가을이 되고 명선이는 언제나처럼 낭떠러지 위 철근에서 고개와 같은 위험한 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에 놀라서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명선이가 죽은 뒤에 나는 명선이가 매일 올라가던 철근에 올라가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다 올라가게 되는데 헝겊주머니를 하나 발견해요. 거기에는 금가락지가 들어있게 되고요. 놀라서 그것들을 나는 강물에 떨어뜨려 버리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요.
자, 일단요, 우리 중간에 읽다가 다리가 잘라져 철근이 삐져나온, 이것도 전쟁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빨간 줄 그어놨는데, 그 위로 화살표 빠져있는 거 보면요, 이렇게 다리가 잘려져 있는 거, 만경과한 다리가 잘려져 있는 거, 이게 세 가지 정도를 의미해요. 일단 전쟁의 비극성을 암시하죠. 사람들이 버젓이 다니는 마을에 다리가 그냥 댕강 잘려있다는 건 전쟁의 비극성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명선이의 위태로운 처지를 부각하기도 하고, 명선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우리가 명선이에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자, 이 금반지가 명선이에게 상당히 중요한 게 되고요. 작품 속에서도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사건 전개의 중심 소재가 되고요. 명선이의 생존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소재가 되기도 해요. 누구? 어른들의. 이게 바로 전쟁 속에서의 인간성 상실이 되겠죠. 그리고 명선이와 어른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 백방으로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다해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 속에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금반지가 명선이의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시간이 경과되고요. 보통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계절적 배경은 초가을이고요. 남쪽에서 쳐올라오는 국방군이 국방군에 밀려서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한다는 소문. 이게 뭐죠? 그쵸, 우리 알아야 돼요. 역사 중에서 꽤 중요한 역사예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쫓겨서 남하하였다가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죠. 그건 또 야사라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긴 한데, 아무튼 미군의 지시에 의해서 미군 폭격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인천으로 상륙하는 작전이라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시기였어요.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란 갔던 명선이네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치기 시작했다. 금반지를 못 얻을까봐요. 이런 거 보면은 숙부가 다시 나타나면 좋잖아요. 명선이는 보호자가 생기는 건데. 근데도 반지를 차지할 수 없으리라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조바심 치는 거니까요.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벌써 귀띔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기세였다. 이기적인 모습 보이고 있죠. 아버지 또한 돈에 눈이 멀어서 어린 아이를 상대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나는 금반지를 반드시 뺏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날 명선이가 죽던 그 날도요,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얘의 그 위험한 장난, 저 위에 아마 나오는 거였는데 중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의 그 위험한 장난은 뭐냐면요, 끊어진 다리 끝까지 가면서 노는 장난을 이야기해요.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길을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다리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쯤에서 다리가 퉁 끊긴 거야. 폭격을 맞아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콘크리트가 쭉 있고 이렇게 있고, 콘크리트에서부터 휘어져 나온 철근이 이런 식으로 폭격을 맞은 자리에 뻗어 있는 겁니다. 다리에 원래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서 다리를 만들곤 하니까요. 그러면 두 친구가 여기 끝까지 가는 장난을 친 거야. 요렇게. 여기 끝까지 이렇게 철근을 타고 가보는 장난을 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길을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여기서 직유법 쓰이고 있죠. 그때 우리들 머리 위에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귓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었다.
자, 비행기의 폭음이 바로 명선이가 죽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철근사에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내는 서울아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명선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중략되어 있는데요. 같이 피난길에 오른 어머니가 비행기 폭격을 막기 위해서 명선이를 몸으로 덮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머니는 폭격을 맞아 죽게 되고요. 명선이는 어머니 시체 밑에 삽시간 깔려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선이가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비행기 폭음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누군가의 밑에 깔리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도 전쟁의 상흔이 되겠죠. 그래서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명선이인데요. 명선이의 죽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옆에 정리된 거 한번 보자면요. 쥐바라 숨꽃이라는 꽃, 아까 우리 줄거리에서 나왔죠. 이 꽃과 명선이의 특징을 정리한 건데, 이 꽃은 실존하는 꽃은 아니에요. 들꽃을 보고 명선이가 얘 이게 무슨 꽃이니? 라고 나에게 묻자 나가 지어내서 그거 쥐바라 숨꽃이야 라고 대답을 한 거라서 실존하는 꽃은 아닌데요. 아무튼 이 쥐바라 숨꽃은 끊어진 다리 끝 폐허 위에 피어 있었고요.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속에서도 뿌리를 내렸어. 이런 걸 보면요, 명선이가 피난 중에 부모가 죽고 홀로 남겨지게 되는데도 전쟁 상황에 힘겹게 적응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둘은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힘겨운 현실을 이겨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명선이가 죽은 원인을 한번 보자면요. 표면적인 원인은 비행기 폭음이 맞아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요, 사실 이건 뒤에 밝혀지는 사실인데 금반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냐면 그 철근 끝에요. 다리가 이렇게 있고 콘크리트 이렇게 깨져 있고 철근이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끝에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철근이 그 반지들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명선이가 여기에서 장난을 치고 놀면서 그게 어디로 가는지 지키고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탐욕으로 인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사실 어린아이의 삶까지 파괴하는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멀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 숨꽃이었다. 명선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모험은 끊어진 다리 끝에 올라가는 걸 뜻하겠죠. 혼자서 시도해보았다. 겁쟁이라고 비웃는 사람, 명선이 같은 애들이 없으니까 의외로 용기도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었다. 나는 눈에 띄는 그 즉시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생땀을 흘렸다. 엿가락처럼 흘러내리다가 그 밑을 가로지르는 다른 선 위에 얹혀 다시 오르막을 타는 녹슨 철근의 우둘투둘한 표면만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한 뼘 한 뼘 신중히 건너갔다. 철근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강바람을 맞은 몸뚱이가 사정없이 까불렸다. 그러나 나는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말았다. 그 일은 다리 끝에 가는 일이 되겠죠. 이젠 어느 누구도 제 아무리 쥐바라 숨꽃 명선이일지라도 나를 비웃을 수는 없게 되었다. 지옥의 과장길을 타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다음에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그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낚시바늘 모양으로 꼬부러진 철근의 끝자락에다 천으로 친친 동여맨 자그만 헝겊주머니였다. 명선이가 숨겨둔 반지 주머니를 발견한 부분이에요.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을 자죄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보는 내 손이 무겁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손이 떨리는 모습을 비유한 거죠.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말갛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반지들이네요.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라고 당황하고 충격적인 겁니다. 어른들을 피해서 위험한 곳에 반지를 숨겨두었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말을 지으면서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요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은 다 봤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필기 못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멈춰 드릴 테니까 필기 못한 부분 멈춰 놓고 필기 보충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문제 풀고 와야겠죠. 문제 안 푼 친구들 있을 테니까 먼저 멈춰놓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설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요. 1번 문제입니다. 위클의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한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가장 적절한 거. 자, 보면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 어린아이 서술자는 좀 미숙하고요.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제공한다? 틀렸죠? 작가의 반감을, 전쟁에 대한 작가의 반감을 직접적으로, 이 아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숙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회 비판을 하기에는 아직 미숙하겠죠? 이거 아니고요. 사건의 원인과 전개 결과를 분석적, 미숙하다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거 아니겠죠. 주인공의 심리와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남은 거 하나 5번이고요. 참혹함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 거 맞죠? 우리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넘어왔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인데요. 기억의 상징적인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금반지예요. 외적 갈등의 매개, 우리 아까 했던 3번에 있었죠. 금반지에 대해서 정의할 때. 그리고 명선이가 살아갈 수 있었던 생존수단. 요게 4번이고 다시 가서 볼게요. 1번이 중심 소재, 2번이 생존수단, 3번이 탐욕과 이기심, 4번이 갈등 유발이죠. 자, 다시 볼게. 자, 이번에 외적 갈등의 매개 4번이네요. 생존수단 1번 되겠죠. 죽음의 매개체. 이거는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욕심의 대상이다. 3번에서 제가 정의 내렸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정답 4번 되겠죠. 3번 문제. 위클의 작가가 위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되겠죠. 당연히. 이거 물질적 욕망과 집착에 대한 반성.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인간 본질의 이러한 내용을 다루진 않았어요. 이 인간이란 존재가 뭐에 의해서? 전쟁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물질적 욕망과 집착이 생겼다라는 내용이니까 요것만으로는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과 그러한 인간적 상실에 대해서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 2번 성지가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위클의 제목 기억 속 들꽃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거. 이것도 우리 맨 처음에 제목 볼 때 하고 왔어요. 들꽃은 전쟁 속에서 생명력 있게 살다간 명선이 첫 번째 정의였죠. 기억은 나가 회상하는 어린 시절 첫 번째 정의에서 했죠. 나가 전쟁성에서 들꽃처럼 살다가 명선을 잊지 못함 두 번째 정의였어요. 들꽃은 작고 연약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거는 공통점 할 때 같이 봤었고요. 그래서 하나, 아름다운 추억은 아니죠.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와 같은 결말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반지를 발견하고 떨어뜨리는 결말이었죠.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그냥 끝맺고 있습니다. 맞아요. 독자에게 아쉬움과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어. 저 반지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명선이가 죽었는데 결국 물에 빠졌네. 그쵸? 허무감을 주고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어요. 금반지 같은 주머니의 행적이 밝혀지는 부분 맞죠? 떨어뜨린 주머니를 보며 인물이 느꼈을 아쉬움. 아이야, 어린 아이가 자기 친구가 반지 주머니를 지키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워. 내가 저 반지만 있었어도 저 반지 건지러 갈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인물이 느꼈을 아쉬움, 이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역할 맞죠. 다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위클을 읽고 난 후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일단 소설이잖아요. 소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허구성입니다. 실존 인물이 등장? 물론 이 허구성이 있지만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박태보전 요런 고전소설
같은 거는 이제 실존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소설에서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인데요. 잠시만요. 서술형 대비 문제. 윗글에서 지바라 숨꽃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세요. 결국은 명선이를 상징한다라는 말이 드러나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명선이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 어린아이의 삶까지 파괴하는 전쟁의 참혹함. 우리 아까 필기할 때 같이 봤었습니다. 위 소설의 결말에서 나가 주머니를 떨어뜨리고 만 이유, 당황, 놀람, 그리고 충격, 이러한 정서 때문이다 라는 거 한번 짚었었고요.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은요, 이해타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전쟁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했다. 목적이 비판이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러한 모습과 비판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잘 밝혀 적으면 정답입니다. 명선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 직접적 원인은 비행기 폭음이 되겠죠. 비행기 폭음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전쟁의 참혹함, 어른들의 탐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은 비행기 폭음, 근본은 전쟁의 참혹함, 어른들의 탐욕. 요거 밝혀 적어 주시고요. 요거는 답 못 적었으면 멈춰놓고 답 한번 적고 갈게요. 요거는 폭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넘겨서 객관식 문제 답 한 번만 다시 불러드릴게요.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2번이었고요. 5번에 4번, 6번에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했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